상황들 있죠. 그런 노하우와 함께 공통 고난이도 문항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줄게요. 알겠죠? 끝. 수업해도 되죠? 근데 오늘 이 점심 메뉴 좀 이상하지 않았니? 괴식 대첩 이런 느낌. 뿌링클 연근 튀김. 너네 그런 거 먹어본 적 있어? 전 처음이었어요. 이게 무슨 음식인가? 연근 튀김인데 처음에는 그냥 튀김이구나 하고 입에 딱 먹었는데 익숙한 맛, 뿌링클 맛이 나서 뭐지? 라고 이렇게 메뉴를 봤는데 그러니까 괴식 영양사 누나가 조금 약간 괴식스럽게 이제 메뉴를 구성한 거 아닌가? 근데 의외로 또 맛은 있어서 뭐지? 약간 이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다들 이제 재수 시작하느라 약간 무거운 분위기기도 할 텐데 알겠죠? 좀 마음 풀려고 이제 한 얘기입니다 그냥. 알겠죠? 자, 우리 처음 페이지를 펴보실게요. 교재 페이지를 펴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지 펴보시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어서의 경우의 수에 대한 아이디어,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해서 나오는 상황이죠. 확률과 통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키워드 싸움을 잘 하셔야 된다. 사실 이 확통은 언어의 영역이거든요. 국어 영역이란 말이에요. 국어 영역. 그래서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응용되는 싸움이라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 하나하나에 문제를 적용하는 그런 기준을 딱 세우시는 게 좋아요. 합의 법칙은 문장 키워드가 보통 어떻게 나오죠? 또는 이거나 하고 나오죠. 자, 곱의 법칙은 문장 키워드 어떻게 나오죠? 이고, 와, 그리고 하고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 플러스 상황도 있죠. 상황.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으로 보면 자,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 상황이란 것은 결국 뭐예요? 둘 다 허용하는 분위기잖아. 얘는 둘 다 허용하는, 두 상황 다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동시에 허용해야겠죠. 하는 상황이고요. 사건이 어때요? 연속해서 또는 어때요? 잇따라 발생을 한다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은 우리가 이 확률과 통계에서의 경우의 수에서 연산은 집합의 연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A 또는 B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A 합사건 B 이렇게 해서 정의하죠. 또 이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사건이다 해서 A 곱사건 B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지금 언급하는 곱의 법칙은 사건과 사건끼리의 독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경우를 어떻게 하면 돼? A 일어날 사건 M, B 일어날 사건 B, N 해서 이 두 개 곱하면 되는데 합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A가 일어날 사건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에서 A, B 동시에 발생할 사건 그래서 A, B 동시 발생 요거를 빼서 이렇게 집합의 연산과 동일하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 알죠? 그죠? 자, 넘어가시기 전에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 이야기를 좀 할게요.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우리가 여기 순차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합의 법칙 첫 번째 순서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만약에 nope 안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순서로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세다
라고 해서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세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일이 세는 상황에 대해서 수영도로 셀 수도 있고 또는 뭐요? 사전식 배열로도 셀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순서상으로도 셀 수 있습니다. 맞지? 만약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수영도, 사전식 배열, 순서상으로도 이제 안 된다 라고 하면 마지막은 엄청난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죠. 맞죠?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여러분들 케이스를 분류해서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이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이 노가다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내가 공부하던 시절 레전드 경우의 수 아직도 생각납니다. 123가지야 경우의 수가. 그때 내 친구 같이 재수했던 친구 일일이 다 셌습니다 진짜. 알겠죠? 그거 보면서 경이롭다라고 해서 확률과 통계 우리 때는 이제 의무였거든요. 가영 나영 시절. 그래서 29, 30 중에 하나가 확통 문제 어려운 게 나오는데 그 친구의 페이지가 여기서 이까지 빡빡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세도 됩니다. 약간 노가다를 여러분들은 어려워하면 안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셔서 이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요. 오늘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오늘 좀 점검을 할까 합니다. 어차피 A반이니까 기본적 개념 정리 같은 것들은 다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오늘 문제를 풀면서 중간중간에 써야 할 아이디어들, 주의해야 될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하도록 할게요. 되죠? 자, 순열과 관련된 식들은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수능에서 쓸 이야기만 좀 하면서 점검을 합시다. 어차피 확률과도 여러분들 써야 되는 거 알죠?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순열, 조합 해서 두 개를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순열, 영어로 퍼뮤테이션에서 NPR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그래서 어때요? n 팩토리알에다가 n-r 팩하고 계산하는 거 아시죠? 자, 요거 다른 식으로 또 뭐 있어요? ncr에다가 r 팩토리알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ncr의 식은 여기서부터 탄생하는 거 알죠? ncr부터 나오고 npr 나온 게 아니라 npr로부터 ncr 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특정한 것이 포함됐을 때랑 특정한 것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나열하는 방법해서 n- 자, 여기 r 곱하기 n-1p r-1에다가 더하기 n-1pr. 자, 얘는 특정한 것이 포함해서 나열된 경우고 얘는 특정한 것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열된 거예요. 시험의 응용도는 낮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쓰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0 팩토리알 1인 거 알죠? 0 팩토리알 1인 이유 뭐예요?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그 빵원을 내는 경우도 경우의 수 한 개로 치는 거 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불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00원 내는 경우, 100원 내는 경우, 200원 내는 경우랑 빵원을 내는 경우도 뭐야? 경우의 수가 한 가지거든. 아무것도 내지 않은 경우도 어때요? 한 가지로 경우를 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0 팩토리알이 결국 뭐예요? 한 가지의 경우의 수로 친다 그거예요. 그래서 0팩이 1이야. 알겠죠? n팩 뭐 다들 알고 있을 거고 이런 순열의 식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NCR 얘는 뭐예요? 여기서 R팩만 넘기면 되죠. NPR에 R팩 이렇게 나눠서 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N팩에 N-R팩 R팩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이 정리되는 상황까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조합과 관련된 식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NCR은 뭐랑 같아요? NC, N-R과 같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N-1C, R-1과
n-1cr 하면 얘는 ncr.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더 디테일한 식도 많은데 내가 말했지, 우리는 결국 내신을 치는 게 아니잖아. 수능을 치는 입장에서 과하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딱 필요한 식만 점검하자 그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 식으로 증명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식으로 증명하지 말고 상황으로 증명해 볼래? 얘는 뭐야? 특정한 것이 포함된 상태에서 n명 중 r명을 뽑는 거야. 특정한 한 명 뽑혔으니까 n-1명에서 r-1명 더 뽑으면 되죠. 얘는 특정한 한 명 빼고 뽑는 경우죠. 그래서 특정한 한 명 제외한 n-r1명에서 뭐야? r명 뽑는 경우.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서 증명하지 말고 상황으로서 증명하는 것만 기억해 주셔라. 이것만 기억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시겠습니다. 조건이 있는 순열에서 우리가 순열에서 그 이웃, 뭐 이웃하지 않는 또는 뭐 번갈아 뭐 이런 키워드로 나오는 상황을 의미해요. 이게 지금은 안 나오는데 확률에서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점검을 해요. 보통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한 세트로 두는 거죠. 한 묶음으로 치고 우리가 그거를 한 개의 개체로 확인하는 거 아니야? 한 개의 개체.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 가시는 거. 문제 풀면서 좀 이따 점검할게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는 뭐예요? 자,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제외하죠.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빼고 나열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요? 그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사이사이 끼워 넣으면 되죠. 사이에 끼워 넣기. 자, 번갈아는 알죠? 남녀 교대로 앉는 경우. 그래서 번갈아, 교대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우리가 줄을 선다라고 하면 남자는 남자 자리가 고정, 여자는 여자 자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된 자리에 앉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확률 가서 디테일하게 할 거라서 요 정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문제 풀 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점검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시작되는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원순열 해서 요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서 점검하고 문제풀이 쭉 해나갈 겁니다. 알겠죠? 지워 됩니까?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근데? 첫날이니까 그래도 좀 밝게 분위기를 제가 텐션을 높일게요. 알겠죠? 되게 보면 좀 너네 웃게 되는 거야. 봐봐,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머리 스타일 이상해가지고 삼각김밥 하나 뚝 들고 와가지고 앞에서 이러고 있잖아. 알겠지? 진지하지가 않구나. 어쨌든 간에 컨셉이에요, 컨셉.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중복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중복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P를 로마자로 나타내면 뭐예요? 파이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P를 로마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자로 우리가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순열을 똑같은 PP로 나타나기가 구분이 안 되니까 로마자로 나타낸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 순열의 정의는 뭐야?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 R개 뽑아 나열이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R개의 자리가 있잖아. 요 R개의 자리가 있고요. 그 R개의 자리에 몇 명씩 앉아 여기. 중복 허락하니까 N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N의 뭐예요? R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는 M 파이 R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들어. 중복 순열의 키워드, 아까 전에 제가 키워드 싸움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중복 순열과 관련된 문장 키워드는 뭐냐면 다른이에요. 다른. 자, 무슨 소리냐면 서로 다른 사탕을 어디에? 서로 다른 주머니에. 이렇게 담는다,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해서 다다 중복 순열. 그래서 다다 중순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잘 들어봐. 이 서로 다른 주머니가 선택을 당하는 대상입니다. 이게 선택을 당하는 대상이 되고요. 자, 요 사탕이 어때요? 지가 선택해서 갈 거 아니야, 주머니를. 얘가 선택을 하는 대상이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사탕이 1번부터 5번, 5번까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사탕이 1, 2, 3, 4, 5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주머니가 A, B, C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1번 사탕이 선택 가능한 거 3가지, 2번도 3가지, 3번도 3가지, 4번도 3가지, 5번도 3가지니까 결국 3의 몇 제곱이야? 5제곱. 즉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복 순열에서 여기가 누구고 여기가 누구냐라고 구분이 좀 힘들다라는 학생들은 이 n이 선택을 당하는 대상입니다. 요 r이 선택을 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들면 봐봐요. 빵 1개, 우유 1개가 있어요. 빵 1개, 우유 1개가 있고 얘를 3사람한테 나눠준대요. 자, 빵 1개, 우유 1개를 서로 다른 3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자, 3파이 2냐 2파이 3이냐. 자, 어느 게 될까요? 잘 생각해봐. 빵이 있고 우유 1개가 있어. 그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하면 이렇게 가는 상황 되지. 근데 만약에 반대로 A, B, C라는 상황에 대해서 빵 1개, 우유 1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면 빵이 몇 개야? 3개지. 빵의 개수가 안 맞잖아. 그쵸? 그러면 얘냐 하면 뭐예요? 얘지, 얘. 그래서 요 놈이 맞고요. 얘가 틀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을 당하는 대상이 사람이고 선택을 하는 게 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파이 2에서 요 상황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키워드라서 건네봤어요.
근데 이런 키워드는 좀 쉽죠.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편지가 뭐 A, B, C, D 이렇게 편지 4개가 있고 우체통이 빨강, 뭐 파랑, 노랑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하잖아요. 우체통은 가만히 있다 선택을 당하는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3파이 4냐 또는 4파이 3이냐 라고 하면 선택을 당하는 얘가 3, 선택을 하는 얘가 여기 4, 얘가 돼야겠죠. 요거는 탈락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복 순열을 헷갈릴 때는 함수처럼 나타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선택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고 선택을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구별해서 선택당하는 파이, 선택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점검을 하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 순열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복 순열과 마무리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가 있냐라는 것만 설명을 좀 합시다. 지워도 되죠? 중복 순열과 관련된 문제는 이런 문장형 문제는 당연히 기본으로 나오고 어떤 문제가 좀 많이 나오냐라고 하면 함수의 개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복 순열과 관련된 이 문제 유형 중에 함수의 개수가 굉장히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여기 정의역 x라는 요 집합이 x1, x2 해서 어디까지? xn 해서 n개라고 할게요. 자, 공역 y는 y1, y2 해서 ym 그래서 여기 m가지라 할게요. 그래서 이 정의역의 개수가 n개고요. 공역의 개수가 m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까지 함수의 개수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자 그 말이야. 자, 첫 번째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자, 전체 함수의 개수는 어때요? 선택을 당하는 대상이 여기고 선택을 하는 애가 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m 파이 n 해서 우리는 m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즉 그래서 공역의 정의역 제곱 공역의 정의역 제곱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이렇게 확정이 나죠. 두 번째 시험에 좀 나오는 게 뭐죠? 1대1 함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대1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죠. x1이 x2와 다르면 f의 x1도 x2와 다르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순열이잖아요. 순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공역 m, p, n 이렇게 해서 식이 되겠지. 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뭐예요?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이면서 여기에 뭐예요? 어떤 조건이 붙어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어때요? 같다라고 하죠. 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요 의미 뭐지? 정역의 원소 개수랑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 개수랑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야? n과 m이 서로 같은 상황이죠. 자, 거기서 1대1 함수니까 결국 mpn
그래서 뭐가 돼요? n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지. 자, 요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 쓸게요. 이번에 EBS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번에 EBS가 조금 다른 방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수원에 뜬금없이 이제 격자점 3개가 나옵니다. 지수로그 함수와 관련된 그래프 문제에서 격자점 세는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동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EBS 수특에 나옵니다. 그 말은 올해 6월, 9월 평가원에서 격자점 3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단서고요. 두 번째,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레벨 2 문제에서 이 치역의 개수가 고정되어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즉 무슨 소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치역이 1개일 때, 치역이 2개일 때, 치역이 3개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번째 치역이 2개일 때, 그 다음에 치역이 3개일 때, 요때의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치역이 2개가 되려면 어때요? 여기서 치역 몇 개를 선정해야 돼? 2개를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MC2 선정을 했죠. 그럼 그 치역 2개에다가 어때요? 함수의 개수를 전체 구하면 2의 몇 제곱이야?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잖아. 여기에 치역 2개에 얘들이 전부 다 대응된다 했을 때 2의 n제곱이잖아. 자, 근데 거기서 전부 다 y1에 대응될 때랑 전부 다 y2에 대응되는 몇 개? 2개를 빼주셔야 되는 거 알죠? 치역이 2개짜리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치역이 3개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맨 먼저 MC3 하죠. 치역 3개 골랐지.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가 몇 개야? 3의 n제곱 아니야? 그쵸? 거기서 뭘 빼요? 치역이 2개인 경우를 빼고요. 거기서 뭘 빼요? 치역이 1개인 경우를 빼면 됩니다. 치역이 1개인 경우는 뭐야? 이게 3개야. y1, y2, y3 됐을 때 치역이 2개인 경우는 그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2의 n제곱 빼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치역이 1개인 경우는 뭐야? 전부 다 y1, 전부 다 y2, 전부 다 y3로 가는 3개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EBS에서 나온 게 요거였어요. 요거. 알겠죠? 요 식을 이제 유도해서 이거를 FN이라 하자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뭐 FN 더하기 1과 FN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EBS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우리 함수의 개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순열과 관련해서 나왔을 때 전체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치역이 2개일 때, 치역이 3개일 때, 치역이 4개부터는 잘 안 나옵니다. 복잡해져서. 알겠죠? 그래서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셔야 할 함수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방법이다.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복순열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관련된 문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명투표. 자, 기명투표는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밝히고 투표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내 이름 쓰고 나는 너를 찍겠어 이런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번부터 어때요? 유권자가 10번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이 후보 A, B, C에 투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1번인 나는 A, B, C 중에 누구를 뽑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기명투표도 어때요? 중복순열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기명투표를 할 경우의 수를 다 구하라 하면 뭐 3의 10제곱하고 계산하면 되겠죠. 됐어요? 왜냐하면 1번 투표자, 유권자가 뽑을 수 있는 경우 3가지, 2번 유권자도 3가지, 3번 유권자 3가지, 10번 유권자 3가지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기명투표도 중복순열 문제 유형이다. 자, 그래서 요까지 중복순열 문제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관련해서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워도 되나요? 됐나요? 수학이 제가 처음이죠. 낮에는 아침에 따로 수업 없죠. 야, 근데 너네 내가 되게 좋겠다라고 싶은 게, 와, 강민철 쌤이 출강을. 야, 너네 되게 그래도 낫네요 여기가. 국어 1타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와서 수업을 해주다니 멋진 일이네요 진짜. 자, 보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7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가디순.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원리는 알죠. AAA, BBC다. 자, 우리가 순열이란 게 어때요? 서로 다른 것을 가정하고 쓰는 거죠. 이럴 때는 서로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것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넘버링을 해주죠. 1번, 2번, 3번, 1번, 2번.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얘들을 나열했을 때 총 몇 팩? 6팩토리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얘들은 어차피 같은 것이라서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는 중복됩니다. 그래서 3팩은 나눠줘야 되고요. 얘들도 어차피 같은 것이어서 얘들끼리 중복되는 것도 나눠줘야겠죠. 순서 바꾸는 경우. 그래서 2팩해서 이렇게 나누는 상황. 알고 있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원리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순서가 고정된 것 있죠. 순서가 고정된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교육청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깃발이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었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빨강 다음 노랑 다음 파랑의 순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요. 빨간 깃발 다음에 노란 깃발, 노란 깃발 다음엔 파란 깃발이 나오는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서가 고정된 것은 그냥 같은 것 취급으로 하라 했죠. 그래서 얘를 그냥 색칠을 해서 같은 것으로 보고 나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쭉 나열을 하면 어때요? 뭐 이렇게 되겠죠. 주, 초, 동글동글, 그 다음에 남, 동글, 보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같은 것이 있는 애의 순서가 빨, 노, 파 순서니까 그냥 첫 번째는 무조건 빨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는 노 들어가면 되고, 세 번째는 파 들어가면은 이렇게 순서가 고정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순서가 고정된 것은 같은 것 취급을 해서 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7팩에 뭐 하면 돼요? 3팩. 그래서 요 세 개의 순서를 나눠주면 된다. 같은 것 취급을 하면 된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문제죠. 맞아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유형 두 가지 일단 이야기했고요. 넘기시면 최단 경로수하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유형인 최단 경로수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최단 경로수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최단 경로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하면 되죠. 하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합의 법칙 얘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원순열 한 다음에 문제를 좀 풀까 합니다. 문제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문제 풀면서 할게요. 알겠죠? 어차피 기본 개념은 점검하는 차원에서만 확인합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3월 모의고사 범위기도 하니까. 우리가 최단 경로수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알죠? 자, 만약에 A라는 점부터 여기 B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사다리 길 따라가면 띠리리리리 띠띠띠띠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갔다가 위로 한 칸, 앞으로 갔다가 위로 한 칸, 또 위로 한 칸,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알고 보니까 어때요? 얘들의 뭐가 되는 거야? 조합인 거야. 이놈들의 어때요? 순서 바꾸는 상황. 맞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결국 각각의 이 교점에서의 가로 세로를 선택해 가지고 결국 몇 칸 가면 돼요? 가로로 5칸, 세로로 3칸 이렇게 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로를 전부 다 A 이렇게 두고 세로를 B 이렇게 뒀을 때 A 5개와 B 3개가 어때요? 나열되는 거랑 동일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전체 8팩에 얼마? 5팩, 3팩 하고 계산하는 게 최단 경로 구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풀기보다는 여기서 얘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합의 법칙으로 보자. 이쪽으로 가는 경로수는 전부 다 한 가지예요. 이쪽으로 가는 경로수도 다 한 가지예요. 그러면 경로수와 경로수가 2개 더해지면 이게 2가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는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되고 이렇게 해서 3가지, 6가지 더하면 여기가 10가지, 15가지, 21가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가지, 10가지, 20가지, 35가지 해서 2개 더해서 최종 어때요? 56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탁 나오는데 계산하면 요거 뭐야? 56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8, 7, 6, 3, 1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똑같이 56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아하.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합의 법칙으로 이렇게 가로로 가는 경로수 전부 다 한 가지, 세로로 가는 경로수 한 가지에 각각 교차점에서의 그 경우수를 더해서 우리가 경로수를 세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보통 얘는 어떻게 푸냐면 요거는 장애물이 있을 때는 얘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장애물이 있을 때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보통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서 문제를 푸셔도 돼요. 알겠니? 오케이. 자, 하나 이야기를 할까요? 지워도 되나요? 이게 이제 나름 나왔던 이 어려운 기출이긴 한데 잘 봐. 자, 여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된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잘 보셔. 한 칸만 내릴까? 세 칸을 다 더. 되겠네 충분히. 자,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출발합니다. 오케이. 출발해서 여기 도서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출발해서 A가 출발한 후에 A가 집에서 출발을 한다 하죠. 여기 집이라 하자. 집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집에서 출발을 하는데 도서관을 간단 말이야. 도서관을 가다가 중간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띠리리리리. 중간에서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가다가 띠리리리 해서 이렇게 와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친구가 보재. 그래서 다시 카페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어때요? 전화 받은 순간 이후로 경로를 바꿔서 도착점을 카페로 수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전화 띵 받아서 다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카페로 가는 상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셨지? 자, 이런 상황도요. 여기서 전화를 띵 받아요. 요렇게 뚱뚱뚱 이렇게 가는 상황도 어때요?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같은 경로는 한 가지 경우로 친다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도서관까지 갔다가 전화 받고 카페까지 가도 된다라고 해. 그 다음에 도서관까지 갔다가 도서관 도착 후 전화 받는 경우도 포함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다 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까지 가다가 중간에서 전화 받고 카페로 가는 모든 경로 수는 얼마일까 하고 문제에서 물을 수 있어. 실제 나왔던 문제기도 하고. 알겠나?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꽤 아이디어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자, 제가 더 이상 조건을 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온 경로는 다시 지날 수 없다.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지나온 경로는 다시 지날 수가 있는 거야. 뭔 소리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봐봐. 이쪽에서 일로 가다가 전화 받고 쭉 가는 경우 여기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맞지? 봐봐. 이쪽에서 쭉 가다가 여기서 전화 받고 일로 쭉 가고 전화 받고 일로 쭉 가고 전화 받고 일로 쭉 가고 전화 받고 일로 쭉 가는 경우 한 가지잖아.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라인에서 전화를 받는다 하면 이게 한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받는 라인이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이렇게 전화를 받는 상황으로 보여줄게. 자, 1번 라인에서 전화 받으면 한 가지가 됩니다. 그냥. 자, 2번 라인에서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서 전화 받고 다시 일로 온다는 것은 그냥 여기서 일로 가는 경로랑 똑같은 거야. 맞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렇게 갔다가 전화 받고 이렇게 오는 경우는 이렇게 전화 받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똑같잖아, 여기. 그래서 전화를 2번 라인에서 받는 경로 수는 그냥 어때요? 요 상황에 대한 경로 수랑 어떻다? 동일한 상황이다 그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가로 2칸, 가로 5칸, 세로 2칸. 그래서 전체 어때요? 7팩에 얼마 하면 돼? 5팩, 2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라인에서 전화를 받는다 쳐봐요. 3번 라인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3번 라인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다시 일로 온다는 이 상황은 여기서 일로 온다는 상황은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이쪽 2칸을 연결해서 요렇게 된 요 가로 세로에 대해서 4칸씩 이렇게 요 라인에 대해서 여기서 일로 가는 경로 수랑 어때? 똑같지? 맞잖아. 이렇게 갔다가 전화 받고 일로 가나
이렇게 갔다가 전화 받고 일로 가는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에 얘는 어떻게 돼요? 전체 9팩에 5팩, 4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되셨니? 자, 마지막 도성안에 찍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 마지막 4번 라인에서 이렇게 전화 받고 다시 일로 갈 수 있잖아. 맞지? 그 말은 뭐야? 세 칸 연장해서 요렇게. 맞죠? 자, 가로 5칸에 세로 6칸으로 이동하는 경로랑 똑같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요 상황은 요 전체 어때요? 가로 세로 11칸 11팩에서 어때요? 5팩 6팩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때요? 여기가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7, 9, 11, 2씩 늘어나고 2, 4, 6 이렇게 2씩 늘어나는 거 보이지? 요거 싹 다 더하면 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전화 받고 이동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 가시면 된다 그 말이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경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요. 장애물이 있을 때는 좀 이따 하는데 최근에 이 장애물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 하면 사실 내가 여러 가지 순열을 좀 속도감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아 작수 작년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경우의 수가 2개 확률 문제 3개 통계 3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 이 2개 중에서도 맨 마지막 문제 맨 마지막 문제가 이제 관련된 중복조합 문제였고 그 중에 하나, 그 나머지는 확률 계산하는 유형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28번째 하나,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 통계에서 어떻게 됐어요? 29번 하나, 그 다음에 27번 하나, 그 앞에 또 하나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결국 경우의 수에서 나온 거는 중복 조합에 대한 문제와 함께 앞에 아주 쉬운 문제 하나 이렇게 하고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여러 가지 순열의 최단 경로나 원순열 문제가 잘 나오냐 하면 잘 안 나온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는 거죠 그냥. 작년 트렌드로는 잘 안 나왔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를 풀면서 오늘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단원씩 우리가 단원을 끝내버릴까 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마지막 9번 원순열 하고 나와 있죠. 자, 원순열은 비운의 순열입니다. 뭔 소리냐? 너네가 배우는 마지막 세대예요. 다음 세대부터는 빠집니다. 교육 과정에서 전부 다. 그래서 너네 다음 세대 애들은 원순열을 구경도 못해요. 알겠죠? 원순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원탁에 둘러 앉히는 경우 아니야? 그래서 원탁에 둘러 앉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 서로 다른 n명을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원탁에 둘러 앉힌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게 잘 들어.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개거든. 뭐 이런 이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잖아. 첫 번째는 회전하는 경우를 나누는 경우. 회전해서 중복되는 경우를 나누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특정한 것, 고정시키고 나열하는 상황이 있죠. 자, 조심해야 될 게 특정한 것이란 것은 뽑는 게 아니야. 이거는 노픽이야, 노픽. 노픽. 이미 뽑혀져 있는 것이에요. 특정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아서 그 상황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게 아니고 이미 특정한 것은 누구나 될 수 있는데 그 누구나 될 수 있는 그 대상 하나가 그냥 이미 뽑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원탁 n 중에 r개가 여기에 이렇게 둘러앉는단 말이야. 그래서 원탁에 이렇게 n명이 이렇게 둘러앉는다 해봐요. 그럼 봐봐. 1번부터 R번까지 이렇게 둘러앉히면 이렇게 1번부터 R번 둘러앉히고 이렇게 1번부터 R번 둘러앉히고 이렇게 1번부터 R번 둘러앉히면 다 똑같지. 옛날 전화기 아니? 직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알아? 그 숫자 배열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1, 2, 3, 4, 5, 6, 7, 8, 9, 빵 이게 변함이 없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에 숫자 사이에 옆에 있는 이웃하는 숫자들의 관계는 변화가 없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야? 전체 m 팩토리얼이야. 아이고 그냥 n명을 원탁에 안 친다 정도만 먼저 할게요. 그냥 r명 뽑아 하지 말고 n명을 원탁에 둘러 안 친다.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n명을 둘러 안 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어때요? 전체 m 팩토리얼인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1번부터 n번, 1번부터 n번, 1번부터 n번, 1번부터 n번 이렇게 될 수 있어가지고 결국 돌려서 같은 경우가 n가지 해서 n으로 나누면 되죠. 맞죠? 자, 근데 특정한 것이 고용된 후 나열한다라는 것은 이거야. 이렇게 있으면 얘가 원탁을 잡아버려. 그럼 한 명이 이렇게 특정한 것이 고정될 수 있어. 이미 뽑힌 거라 했죠. 우리 뽑을 필요 없다 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어때요? 이렇게 쭉 당기잖아. 이렇게 쭉 당기면 1열이 되지. 몇 명이야? n-1명 나열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n-1 팩토리얼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어느 게 더 풀이가 나을까 하면 복잡한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얘가 훨씬 더 풀이가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풀이보다는 이렇게 복잡한 풀이가 있을 때 얘로 푸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중복되는 경우를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원순열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우리가 원순열에서 응용되는 게 뭐 있어요? 첫 번째, 다각형에서 응용되죠. 두 번째, 입체 도형에서도 응용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 풀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소개만 한 다음에 쉬었다가 요 문제 오늘 싹 다 풀 겁니다. 1번부터 39번까지요. 기본부터 심화 문제까지 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다 풀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바깥에는 뭐 별일은 없고요. 뭐 올림픽은 이제 끝났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밖에서 좀 보다 오셨나요? 올림픽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뭐 대학교들은 이제 학기가 시작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도 이제 다음 주면 개학이죠, 전부 다.
보겠습니다. 이 원순열과 관련된 이야기, 다각형 순열에 대한 다각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까요? 정삼각형이라고 해요. 여기에 세 개가 어때요?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얘는 어때요? 1번부터 9번 이렇게 똑같고, 여기서 1번부터 9번 똑같고, 여기서 1번부터 9번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곱하기 뭘로 나눠요? 그냥 3으로만 나누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리는 거랑 이렇게 돌리는 건 달라. 알겠지? 시점과 종점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같아지는 경우가 요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3으로 나누면 됩니다. 두 번째, 사각형도 동일하죠. 요렇게 전체 8 팩토리얼에다가 뭐 나누면 돼요? 4 나누면 되겠죠. 됐어요? 세 번째, 오각형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뭐 센 수학 이런 데 나오는 유형 정도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냥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10팩에 얼마? 5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얘는 엄청 기본적인 유형이고, 네 번째, 우리가 직사각형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은 뭐예요? 전체 어때요? 6 팩토리얼을, 자, 똑같은 모양이 나오려면 이거랑 동일한 모양 나오려면 180도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두 가지 해서 두 가지만 동일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in and out 알아요? in and out. in and out. 자, 안에서도 원순열, 밖에서도 원순열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도형에 나온 거가 보통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뭐 삼각형이 뭐 이렇게 돼서, 맞지?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돼요? 좀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할까요? 붕붕 이렇게 되나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아세요? 안쪽에서도 원순열, 바깥쪽도 원순열. 보이세요? 그래서 이 in and out 유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사각형 9칸에 여기 9칸이 있죠. 색 9개를 칠한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칠한다 해봐. 그럼 어떻게? 9팩을 계산이 좀 버겁지.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가운데 색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야? 9가지. 자, 가운데 색깔을 기준으로 이 옆면을 기준으로 보니까 얘가 뭐야? 다각순열, 정사각형에 대한 순열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8개 중에서 4개를 나열을 하는데, 이게 4면을 하나, 둘, 셋, 넷 돌리면 같기 때문에 4로 나눕니다. 자, 잘 들어요. 여기 왜 내가 아까 전에 풀이 2가지 중에서 나누는 게 더 좋냐라고 했냐면, 나누는 상황이 발생하죠. 나누기가 오케이? 발현이 되잖아. 이렇게 분모를 나눴다는 이 말은 원순열이 종료되었다 이 말이야.
이미 돌려서 중복되는 애들을 나눠서 없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색칠되는 색깔끼리의 유대관계 있죠. 빨강 다음 노랑, 노랑 다음 파랑, 파랑 다음 보라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고정이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종류가 아니라 종류 종류. 자, 원순열의 종류가 됐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자리가 고정되어 버렸다. 자리가 고정되어 버렸다. 그러면 자리가 고정됐다는 것은 다른 자리가 다 어때요? 고정 자리라는 소리야.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소리야. 그럼 여기가 고정 자리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남은 색깔 4개는 뭐 하면 돼? 그냥 여러분들이 색칠을 하는 거야. 4 팩토리얼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근데 이런 공정이 귀찮냐 안 귀찮냐? 귀찮잖아. 하나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에라이 귀찮아.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잘 봐요. 여기가 in이지. 여기가 out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라인이 in, 바깥 라인이 out이에요. 자, 이렇게 in과 out이 같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둘 중 하나만 돌리는 경우를 나눠도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쪽만 돌아가는 상황을 탁 멈춰버리면 나머지가 고정돼 버릴 거 아니야 자리가. 봐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야.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가 탁 멈추면 얘도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in and out 중에서 하나만 돌리는 경우를 나누면 된다고. 알겠죠? in or out 중에서 한 군데서만 돌려서 같은 경우를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체 그냥 9팩토리얼에 in 또는 바깥쪽에 있는 하나 4개를 나누면 끝이야. 답. 그럼 답 맞냐 안 맞냐 확인해 볼래? 9, 8, 7, 6, 5, 4, 3, 2, 9팩이지? 나누기 4 똑같잖아. 이해되셨어? in and out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한 방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33번 문제 봐주세요. 33번. 자, 33번 문제 펴셨나요? 됐죠? 페이지 24페이지에 33번 문제를 그냥 3초 컷 하겠습니다. 자, 안쪽 5개, 바깥쪽 5개지. 전체 몇 팩이야? 10팩토리얼이야. in and out 중에서 하나만 나누면 된다 했잖아. in 5개, 바깥쪽 out 5개 동일하잖아. 그래서 한 군데서만 돌려서 같은 경우는 나누면 끝이라고. 그럼 얼마야? 5분의 10에다가 9팩토리얼 이렇게 되잖아. 정답은 2 곱하기 9팩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푸는데 10초 안 걸렸지? 오케이? 이거 이렇게 안 풀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안에 있는 거 10p5에 5로 나누고 바깥쪽 5팩 뭐 이렇게 계산할 건데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 in and out, in과 out이 동일한 개수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in이나 out 중에 한 군데서만 돌려서 같은 경우를 나누면 된다. 알겠지? 됐어요? 마지막 입체 도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체 도형이 이제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입체 도형에 대한 이야기만, 입체 도형과 원순열 요것만 이야기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입체 도형과 원순열은 여러분들 잘 봐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요
정사면체거든요. 그 정사면체에 색을 네 가지를 칠한다 해봐. 자, 푸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풀이. 자, 첫 번째 풀이야. 밑바닥을 고정합니다. 자, 밑바닥. 다른 말로 이게 특정한 것입니다. 밑바닥을 고정합니다. 자, 밑바닥을 고정하면 특정한 것이 고정됐기 때문에 말했죠. 이미 뽑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밑바닥이 어떤 색이냐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자, 우리가 눈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라볼 겁니다. 짱 이렇게. 알겠죠? 눈이 안 예쁘네. 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모양이 돼요? 정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 점을 탕탕탕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위에서 물어보면 탕탕탕 3개 돌려서 갔잖아. 그래서 남은 3개의 색깔 3팩토리얼이라는 순서에다가 하나, 둘, 셋 돌려서 같은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풀이야.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은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돌려서 같은 경우를 나눴잖아. 이게 돌려서 같은 경우 나눴지. 그럼 너네 생각해 봐봐. 입체가 전체 몇 팩이야? 색을 칠하면 4팩이지. 자, 우리가 입체적으로 봤을 때 돌려서 같은 경우 전에 입체니까 굴려서 같은 경우가 되겠지. 아씨, 적당한 이게 없구나. 응? 자, 봐. 이걸로 할까? 거의 정삼각형에 가깝죠. 정육면체에 가깝잖아. 이게 정육면체라 가정을 하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 모양이 어때? 어이구, 똑같지? 맞지? 그러면 얘를 입체적으로 굴린다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6번을 이렇게 굴려도 어때? 경우의 수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4팩토리얼에서 처음에 뭘 나누냐면 굴려서 같은 경우 4가지를 나눕니다. 정사면체니까 4번 굴리면 똑같잖아. 그래서 이게 굴려서 같은 경우를 나누고, 그러면 이렇게 굴려서 같은 경우를 나눈다라는 이 말이 아까 말했죠. 나누는 순간 원순열은 뭐라 했어요? 종료된다 했잖아. 굴리는 경우가 종료된단 말이야. 그러면 굴리는 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굴릴 수가 없는 상황에 밑바닥 고정된 상황이랑 동일한 거야. 그럼 여기서 뭘로 나누는 거야? 위에서 바라봤을 때 3으로 나눠서 이게 뭐야? 돌려서 같은 경우를 나누면 된다고. 이렇게 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가지 더 이야기한 다음에 쉬었다가 문제풀이 좀 할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정사면체 끝났으니까 정육면체 볼까요? 뭐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얘도 봐요. 전체 6팩토리얼을 뭐 하면 돼요? 굴려서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니까 6번. 위에서 바라봤을 때 뭐야? 정사각형이잖아. 돌려서 같은 경우는 몇 번? 4번이잖아. 맞지? 이해됐어? 그래서 굴려서 돌려서. 됐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밑바닥을 고정시킵니다. 그럼 밑바닥이 고정됐죠? 그럼 특정한 곳이야. 이미 색 하나 빠진 거예요. 그냥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
그러면 천장을 색칠하는 경우 몇 가지? 5가지죠. 옆면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정사각형의 옆라인에 이렇게 색칠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옆라인 색칠하는 게 4분의 4팩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똑같잖아, 이거랑 이거랑. 밑바닥을 고정하고 경우의 수를 구하나 굴려서 돌려서 같은 경우를 나누나 동일하지. 됐어요? 세 번째, 이런 건 어때요? 자, 이렇게 된다고 쳐. 자, 요 내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봐요. 자, 여기 있는 요 직육면체 이거 어떻게 해? 굴려서 똑같은 경우는 뭐야? 한 가지, 두 가지 아니야? 똑같은 모양이 나오려면 굴려서 똑같은 모양 나오려면 한 가지, 두 가지잖아. 그래서 전체 6팩토리얼에 뭘로 나눠요? 굴려서 같은 경우가 두 가지란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봐. 바닥이 고정된 상태에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돌려서 같은 경우가 뭐야? 정사각형이잖아, 이렇게. 맞지? 그래서 나누기 뭐 하면 돼요? 4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자, 만약에 이해 안 되면 쉬는 시간 다시 와서 질문하세요. 자,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사실 입체도형에 대한 원순열 문제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이거 딥하게 깊게 뭐 생각하지 마시고. 자, 잘 봐. 이제는 아예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다른 상황이야. 자, 여기 A, B, C 이렇게 된다고 쳐요. 자, 이거야, 이거 지금. 자, 얘랑 굴려서 같은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 두 가지지. 한 가지, 두 가지잖아. 똑같은 모양 나오려면. 그래서 전체 6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요? 2로 나누면 되겠지. 굴려서 같은 경우 끝났지. 자, 그럼 이게 위에서 바라보면 이거지. 직사각형. 돌려서 같은 경우는 뭐야? 한 가지, 두 가지 아니야? 한 가지, 두 가지. 됐어요? 그래서 역시 돌려서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굴려서 같은 경우, 돌려서 같은 경우 이렇게. 알겠죠? 맞잖아요. 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모양이면 같은 모양이 나오면 굴려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두 가지. 맞죠? 맞죠? 한 가지, 두 가지. 자, 위에서 바라보면 이거잖아. 같은 모양 나오면 한 가지, 두 가지. 그치? 그래서 굴려서 같은 경우 두 가지, 돌려서 같은 경우 두 가지. 그래서 둘둘 나누는 거잖아. 됐어요? 근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냥. 알겠죠? 최근 3개년간 나온 적이 없어서 혹시 올해 트렌드가 살짝 바뀐다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의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EBS 수능 특강에서도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미친 척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두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정리는 끝내놓고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더 점검을 할게요. 알겠죠? 자,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질문 안 되는 내용 있으면 들고 오세요. 들고 오실 거고요.